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자연요리연구가 방랑식객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임지호 셰프.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이것저것 재료를 가져다가 그냥 뚝딱뚝딱 순식간에 멋진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분 기억하시죠? 조만간 이분을 다룬 다큐멘터리 한 편이 또 개봉한다고 그래서요. 오늘 초대석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임지호 셰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큐멘터리? 어떤 제목입니까? 예, 밥정이라는. 밥? 네네. 정. 예, 밥으로 정은 정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정. 네네. 어떤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죠? 이제 제가 길이에서 이제 인연을 맺은 김순규라는 할머니. 김순규. 순규. 예, 어머니 이야기인데, 예. 이제 낳아준 어머니, 길러준 어머니, 또 길에서 만난 어머니, 이렇게 만남을 이야기하는 3일간의 또 음식을 해서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건데,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영혼을 위한 음식이라 할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낳아주신 어머니, 네네. 길러주신 어머니, 네. 길에서 만난 어머니. 김순규 할머니. 네네. 그 김순규 할머님 돌아가신. 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만드신 음식 그겁니까? 네네. 살아계실 때 이제 그 인연이 밥 안 먹었다고 이제 된장찌개를 냉이를 캐서 이제 딱 해주시더라고요. 어디서 만나셨는데 어디서? 지리산 자락에서 이렇게. 지리산 자락. 네네. 그걸 그냥 할머님의 댁에서. 네네. 그분이 무슨 음식점을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댁에. 네네. 그 댁을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이제 가다가. 길을 갔다가. 네네네. 전국 돌아다니니까. 예. 방랑식객이니까. 네네. 가다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냥 우연히 그 집에 들른 거예요? 밭에서 뭘 캐고 계시길래. 뭘 캐고 계셨나요? 냉이. 네. 그때 냉이를 캐셨는데 밥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 어른들은 항상 이렇게 나그네를 보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머니의 가장 따뜻한 마음의 그 어떤 교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다고 그랬더니 바로 가져가셔가지고. 냉이를 가져가서. 네. 된장찌개를 탁 끓여주시는데 오래 어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무친 거나 이런 것들이 그 된장국 하나로 싹 녹아내린 것 같아요. 그게 몇 년쯤 전이에요, 그러면?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 30년?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 그럼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네. 한 10년 좀 남았어요. 10년쯤. 네네. 그 정도 돼요. 우연히 밭에서 만난 김순규 할머니가 네네. 세 번째 어머니가 됐다. 네네. 그래서 그날 밥 얻어먹고 네. 수시로 찾아뵀어요? 네네. 그리고 또 저도 또 요리 또 해드리고. 네. 이게 이제 음식의 나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애틋함, 애절함 이런 거를 녹여내는 그렇죠, 작업이기도 하고 또 그 음식을 통해서 정을 나누고 예. 또 서로 교감하고 또 힐링도 하고 이렇게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는 어떤 하나의 한 길 위에 어떤 여행이라고 그럴까요? 네. 예. 단순히 밥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길 위에서도. 예. 그 어머니를 이제 자주 찾아뵈서 어떤 음식을 해드렸어요, 혹시?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주변에 나는 풀 뜯어서도 하고 또 시장에서 고기나 이런 걸 사다가도 하고 잘 드세요. 그 친구분들도 초청을 해서 또 해드리기도 하고. 맛있다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걸 먹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뭘 해드렸는데 못 먹는 거예요? 이끼 같은 거 이끼? 예. 그렇지. 사실 노인이라는 어떤 절박함 일생을 이제 마감을 하는 시기인데 돌을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이끼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나무에 끼는 거 있고 돌에 끼는 거 있고 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돌에 끼는 이끼를 끓여서 그걸로 스프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못 먹는 건데 이렇게 불신을 가졌었는데 드시고 되게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군요. 네네. 그래 이제 그 돌아가신 날 찾아가서 그리고 좀 지나서 산소에 가서 뵀죠. 그리고 3일 동안 음식을 차려냈다? 네. 그 장면을 담았다? 네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인생이라는 제가 이제 어머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식으로서 된 도리가 이제 부족했던 것,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던 것, 어떤 참회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 음식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걸 이제 영혼을 위한 음식, 살아있는 자들, 시간의 이 한계,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맛으로, 영혼에게는 향기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 어떤 그 전체적인 구상 기획을 네네. 돌아가신 새 어머니를 이제 그리면서 네네. 3일 밤낮을 네네. 뭐 108가지 음식. 네,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구상을 한 겁니까? 이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한 건데, 네. 우리 인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이제 이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원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108가지라 그러면은. 그래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그 인체와 가장 가까운 쪽 그 음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103가지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나머지 5가지는 음식으로는 만들 수 없는데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허영심. 허영심. 네. 그다음에 게으르지 않은 거. 부지런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이 5가지가 허영심과 그다음에 부지런한 거와 그다음에 평정심과 네네. 이게 음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흔들림이 많잖아요. 그걸 딱 잡아주는 역할. 손에 잡히지 않은 어떤 마음. 네네. 그것까지 합해서 108가지 인체의 구성이 있다. 네. 이건 어디서 나온 학설입니까? 그건 제가 이제 해가면서 깨달아 온 건데 이건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는 치중해 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누가 보지 않지만 자기가 약속을 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 그래 그 108가지 구성 요소로 시작된 108가지 음식, 105가지 음식, 103가지. 103가지 음식을 직접 다 차려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딱 고정돼 있습니까? 103가지의 음식 종류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과일에서부터 그다음에 뿌리, 그다음에 땅의 기, 고기 종류, 그다음에 전, 나물 이렇게 다 들어. 떡. 네. 다 들어가고 이제 5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가 그 매의 눈을 가져라. 매의 눈. 날카로움. 그 재료를 볼 때. 그렇게. 네. 그 이론과 이 모든 책의 103가지 음식과 5가지 마음, 이걸 임 셰프만의 어떤 세계로 구축하신 거로군요. 네네. 본인의 레시피는 103가지로 끝입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죠, 사실. 무궁무진하죠. 이것저것 다 되니까. 음식 세계는 변증법이라 끊임없이 변해가고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가지수는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자, 뭐 얘기 처음에 꺼내셨으니까 네네. 새어머니 얘기부터 풀어봅시다. 네네.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가 왜 다를까요? 제가 이제 2대 독자인데 저희 집안에 이제 집안 내력이라고 뭐하고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그 대타로 이제 어머니가 와서 나를 낳은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두 어머니가 된 거예요. 놓고는 또 이 집안이 가난하니까 여기에서 못 살고 또 가셨어요. 다른 데 가서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일종의 알고. 그러니까 대리모?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그때는 대리모는 아니고, 이제 지금 말하면 대리모지만 그때 얘기하면 대리모는 아니고 대를 이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죽어가는 거를 살렸던 그 집안의 형수가 있는데 시집을 갔는데 그 어떤 얘기를 듣고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그 집에 이제 떡을 해다 주고 이제 막 옷을 사다 주고 막 이러면서 나를 찾아다가 준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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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와서 또 그 어머니는 또 돌아가시고 이제 나를 길러준 어머니는 당신이 놓지 않았지만 정말 그 이상으로 마음을 쏟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은 이제 좀 나쁜 그 막 혼내거나 그러면은 지 자식이 아니라고 저렇게 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군요. 네네네. 그 우리 어머니는 그 나를 통해서 억울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 돌아가시고 이제 산소를 이렇게 쓰고 이럴 때 장례를 치를 때 이제 그 제가 가슴이 막 이 애 끓는다 그러죠. 예. 애간장을 녹인다. 막 예. 완전히 그 말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 울었었는데 그 어머니에 몇 대한 살 때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22살 때요. 네. 낳아주신 어머니는 기억이 나세요? 없습니다. 기억은 전혀 없고. 네네. 네. 근데 이제 3살 때 서로 이별을 했는데 그 몇 분이 와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잘 큰다 그러고 간 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걸 평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름을 통해서 제 일생을 거기에 메어놓은.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얼굴은 어머니에 기억이 안 대한 나는데. 기억은 없으나. 네네. 내가 3살 때쯤 누군가 나를 와서 보고 간 그것. 네네. 그분이 바로 그분 중에 어머니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닌 게 그냥 취미생활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리운 그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여행이었다. 예. 굉장히 절실하게. 예. 그리고 그럼 혼자서 그 낳아주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뭐 장례 치르고 이런 것도 전혀 못 하셨네요, 그냥. 네.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얘기만 들었을 뿐이고. 네네. 안동에서 진보 가는 길에 이제 산소가 있었는데 새로운 길이 나면서 없어졌다라는 얘기만 산소도 들었어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몰라요. 그냥 들었던 얘기. 네. 예,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듣고 사실 그 어릴 때 성장기에는 어릴 때 이제 나갔는데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다음에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주워 왔다고 그러고 손가락질 할 때 그걸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다 계속 듣고 자라셨군요. 듣지만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누구한테도. 아버님이 한의사셨다면서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가난하셨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의원을 차리고 이게 아니고 집안 내력이 이제 쭉 한의였었는데 아픈 사람 오면 고쳐주는 거예요. 뭐 짐승이 그 병을 알아도 가서 고쳐주고. 네. 그 오시는 게 이제 와서 고치고 이제 그 계속 치료하러 오시면은 계란도 한 10개 끓이면서 싸우고 닭도 한 마리 잡아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했죠. 그래도 그 아버님 덕분에 뭐 약초니 뭐니 이런 건 어려서부터 보셨겠네요. 네. 그 정말 심미적으로 그 자연의 그 어떤 이 이치나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는 거 이런 거는 훈련이에요. 네.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우셨군요. 네, 제가 6살 때 천자문을 다 띄으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얻어 터지고 막 이랬어요. 하루 안 하면은 벌로 나무하러 다니고. 네. 천자문 같은 공부도 하셨고. 네네. 뭐 약재나 자연으로부터 뭘 얻고 이런 것도 배우셨고. 네. 그 이제 그 법제라든가 이런 게. 법제가 뭐죠? 네, 법제는 이제 원래 이런데 이것을 깨가지고 부셔서 다시 말렸다가 쪘다가 말렸다 이런 구중구포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없던 게 생겨나고 넘치는 게 줄어들고 이런 조절을 하는. 하나의 재료도. 네네. 하나의 재료도 끝없습니다. 네. 그래서 변증법이라고. 예. 끊임없이 그 약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독성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이게 법제예요. 네. 그런 것도 아버님께 배우셨군요. 네네. 네. 그렇게 아버님께 계속 배우면서
한의사로 성장하시면 될 걸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 그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하하, 네. 저기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겠지. 혹시나 만나지 않을까. 이걸 일생을 그 그리움을 통해서 여행을. 몇 살 때 처음 집을 나가신 거예요? 12살 때요. 어디로 가셨어요? 12살 때 뭐 전국을 다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주변의 얘기를 듣고 일본을 밀항을 하면은 일본을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갔죠. 부산으로. 네. 밀항선 타려고. 네네. 부산으로 가니까 또 노무자들이 부두에 목포감에 있다 그래서 목포로 갔더니 목포에서 다시 제주도로 가면 소라배를 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또 제주도로 갔어요. 그게 여정이 깁니다. 결국은 일본 가는 건 포기하고 그때 당시에 저 조총연계나 뭐 이래가 혹시 내가 잘못돼서 간첩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거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식당으로 취직을 했죠. 식당에? 네네. 그 12살짜리 취직을 시켜줘요? 네,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어느 식당이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구탕집. 네, 제주도에서 이제 시작인데. 그게 이제 요리의 세계를 직접 접한 처음이군요. 네, 뭐 요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청소만 했으니까. 네, 일상생활에 이제 하나의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중요한 게 그 어린 나이에 나가서도 아버지가 어디 가서 나무집에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주인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항상 마당도 쓸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천자문에 그런 건 나오죠. 네, 나무 거는 티끌 하나도 탐내지 말고 여기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은 거라 열심히 했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한테 아마 귀여움을 받으셨겠네요. 인정도 받고. 네,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이 군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 이쁘다고 때리고 또 밉다고 때리고 그 때리는 이유가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어받고. 그 제주도 아구탕 집에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그건 한 3개월 정도. 그거밖에 안 계셨어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군고구마 장사하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항상 새로운 걸 했습니다. 배는 안 고르셨네요, 그래도 어쨌든. 많이 골았습니다. 거의 일하는 날보다 그냥 돌아다니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많이 굶었죠. 이 굶는다라는 게 가장 극적으로 이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다음 내 주변에 뭐가 있는가, 겨울에도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미역을 건져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그 굶주림을 통해서 나를 굉장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훈련도 되고 제가 만약에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오늘 내가 잊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 그 아구탕집이나 이런 데 주인 아저씨 군밤을 맞았어도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도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럼요. 안 나가고 못 베기겠던가요? 얘기했잖아요. 항상. 어머니. 그리움. 네네. 항상 어디가 만나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 네. 현실은 볼 수가 없는데 이 꿈이라는 것은 항상 만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잠깐씩 일하고 또 떠돌고 네네. 잠깐씩 일해서 좀 먹고 또 떠돌면 굶고 네네. 그게 뭐 얼마나 지속된 겁니까? 그게 한 10년 넘게 이렇게 지속됐어요. 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 그러니까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굶으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많은 걸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뭐가 돼야지가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나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내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과정. I never felt this strong. I'm invincible. How could this go wrong? No, here's where we belong.
just passing by, like reflections of your mind. My love, my life are the words I try to find. My love, my life, but I know I don't possess you. With all my heart, God bless you. You will be my love and my life. You're my one and only. 그렇게